안녕하세요, 여러분. 홍익건강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밤마다 고민하고 계신 주제, 바로 불면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는데요. 실제로도 시니어 연령대, 즉 60세 이상에서는 절반 이상이 불면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밤이 되면 잠이 잘 오지 않고 얕은 잠을 자다가 자주 깨고 새벽에 너무 일찍 눈이 떠지거나 아예 밤을 새우게 되는 경험. 혹시 이 중 하나라도 겪고 계신가요? 어떤 분은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젊을 땐 머리만 대면 잠들었는데 요즘은 누워도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어요. 새벽 3시에 한 번 깨면 그 뒤로는 도무지 잠이 안 와요. 하루 종일 피곤해서 누우면 바로 잘 줄 알았는데 더 말똥말똥해지네요. 이런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시니어분들께서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줄어드는 거지라며 그냥 넘기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물론 나이가 들면 수면 시간이 조금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면이 줄어드는 것과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잠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닙니다. 뇌의 노폐물을 씻어내고 면역력을 회복하고 기억을 정리하며 세포를 재생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잠을 못 자면 몸이 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생각이 둔해지고 기분이 우울해지며 면역력이 약해지고 혈압과 혈당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장기적인 불면증은 우울증, 고혈압, 당뇨, 치매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을 단순히 불편한 것으로 넘기지 말고 반드시 관리해야 할 건강의 핵심 요소로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나이가 들수록 불면증이 심해지는 걸까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생체 리듬의 변화입니다. 사람은 빛과 어둠에 반응해서 일정한 리듬으로 잠들고 깨어납니다. 이걸 서카디안 리듬 또는 생체 시계라고 부르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이 생체 리듬이 앞당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저녁 9시나 10시쯤부터 졸리기 시작하고 새벽 4시 5시쯤이면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낮잠을 오래 자거나 이른 저녁에 잠이 들어버리면 밤에 잠을 자는 시간이 짧아지면서 불면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멜라토닌 분비의 감소입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뇌에서 분비되는 수면 호르몬으로 어두워지면 자연스럽게 증가하여 수면을 유도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멜라토닌의 분비량 자체가 감소하기 때문에 밤이 돼도 뇌가 잘 시간이구나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결과 잠이 잘 오지 않거나 깊은 잠으로 진입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세 번째는 기저질환의 증가입니다. 당뇨, 고혈압, 신장질환, 전립선 질환, 통증성 질환 등 다양한 건강 문제가 수면을 방해합니다. 특히 야뇨증, 즉 밤에 소변을 자주 보러 일어나게 되는 증상은 수면을 계속 끊기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요인도 큽니다. 은퇴 후의 외로움, 가족과의 갈등, 건강에 대한 불안, 경제적인 걱정 등 다양한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 뇌는 끊임없이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그 결과 잠들기 어려운 상태가 계속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시니어의 불면증은 단순한 수면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의 문제로 확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을 못 자면 낮에 피로하고 졸리기 때문에 낮잠을 자게 되고 그럼 다시 밤잠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쉽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순환을 어디서 어떻게 끊어내느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중요한 실천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니어 불면증을 이겨내기 위한 실제 실천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이 안 올 때 단순히 약에 의존하기보다 생활 습관과 환경을 바꾸는 것이 훨씬 근본적이고 오래가는 방법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수면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밤잠이 부족하다고 낮잠으로 보충하려고 하시는데 이게 오히려 수면 리듬을 더 망가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낮잠은 되도록 짧게 2030분 이내로 그리고 오후 3시 이전에만 자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후 늦게 자거나 1시간 이상 낮잠을 자면 뇌는 밤에 잠이 필요 없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반대로 밤에 잠이 안 온다고 너무 늦게까지 누워있거나 억지로 자려고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잠이 오지 않을 땐 차라리 조용히 앉아서 책을 읽거나 은은한 음악을 듣거나 따뜻한 물로 손발을 씻는 식으로 뇌가 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 시간을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수면 유도에 도움되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의 뇌는 신호를 통해 패턴을 인식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밤 10시에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고 조용한 음악을 듣고 조명을 어둡게 하면 뇌는 그 시간이 되면 아, 이제 잘 시간이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정한 수면 루틴을 만들면 특별한 수면제가 없어도 뇌가 스스로 잠들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수면 루틴을 만들기 위해 권장드리는 몇 가지 활동이 있습니다. 첫째, 가벼운 스트레칭. 특히 목, 어깨, 허리, 종아리를 중심으로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한 운동은 금물이며 숨을 길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복식, 호흡도 뇌를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조명 조절.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조명을 간접등, 은은한 노란빛 정도로 낮춰주세요. LED나 형광등처럼 밝고 파란빛 계열의 조명은 뇌를 자극해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셋째, 전자기기 사용 제한. 스마트폰, TV, 태블릿 등은 뇌를 깨어있게 만드는 대표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서 잠이 잘 안 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잠자기 전에는 전자기기 대신 조용한 음악이나 종이책, 그림책처럼 뇌에 자극을 주지 않는 활동을 추천드립니다. 넷째, 음식 조절. 밤늦게 먹는 음식은 수면에 영향을 줍니다. 카페인 함유 식품인 커피, 초콜릿, 홍차, 녹차 등은 저녁 6시 이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잠이 잘 오라고 한잔한다는 분들이 계시지만 술은 수면을 얕게 만들고 중간에 자주 깨게 합니다. 반면 수면을 도와주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바나나, 따뜻한 우유, 아몬드, 체리, 귀리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바나나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해서 근육을 이완시키고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수면 유도 성분이 들어있어 따뜻하게 데워서 마시면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은 멜라토닌 보충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멜라토닌은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의사의 지도하에 적정량을 보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멜라토닌 보충제는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적절한 시기에 소량을 복용해야 합니다. 보통 잠자기 1시간 전 0.5mg 3mg 정도의 저용량부터 시작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처음 드시는 분은 효과를 천천히 관찰하면서 용량을 조절하셔야 하며 장기간 복용보다는 일시적인 리듬 회복을 위한 보조제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은 침실 환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자려면 무엇보다 침실이 오직 잠을 자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텔레비전, 책상, 운동기구처럼 뇌를 자극하는 요소가 많은 공간에서는 뇌가 여기는 자는 곳이 아니구나라고 인식하게 되어 수면이 방해됩니다. 침대는 오직 수면과 휴식용으로만 사용해 주시고 잠자리에 드는 시간에는 조명을 줄이고 소음도 최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소리에 민감한 분은 백색 소음기기나 자연의 소리 앱을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온도는 18도에서 21도 사이, 습도는 5060%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리적인 안정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불면증이 길어지면 오늘도 잠 못 자면 어쩌지?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면서 오히려 더 잠이 안 오게 됩니다. 이럴 땐 명상이나 호흡 훈련, 감사일기, 긍정적 이미지 상상법 등을 통해 마음을 진정시키는 훈련을 함께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방법들은 하나하나만으로는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를 함께 실천하면 뇌와 몸이 자기 전에 하는 이 행동들이 곧 수면의 시작이라고 인식하게 되고 그 결과로 점차 잠이 잘 오는 리듬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시니어 불면증 관리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민감한 주제, 바로 약물 치료, 그리고 의학적 진단과 병원 치료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수면제를 오래 복용하지 않고도 평생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는 장기 전략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면증이 심해지면 결국 수면제에 의존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십니다. 실제로 수면제는 중독된다. 한번 먹기 시작하면 못 끊는다. 뇌가 망가진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겁을 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수면제는 무조건 나쁘기만 한 걸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수면제는 목적과 용법에 맞게 사용하면 분명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 수단입니다. 문제는 사용 시기와 방식입니다. 의사들은 수면제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단기적, 일시적인 수면제 사용이고 다른 하나는 장기적, 습관적 복용입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로 며칠 잠을 못 잤거나 큰 사건으로 일시적인 불면이 생긴 경우에는 며칠간 수면제를 처방받아 뇌의 수면 리듬을 다시 잡아주는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작용이나 의존성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1년 이상 습관적으로 매일 수면제를 복용한다면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자지 못하는 심리적 의존이 생기고 내성이 생겨 점점 더 강한 약을 찾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면제를 복용하실 땐 반드시 아래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의사와의 진료 후 정확한 진단명과 용법을 확인할 것, 복용 기간을 제한하고 최대한 짧게 사용할 것, 수면제에만 의존하지 않고 생활습관 개선과 병행할 것, 약을 끊고 싶을 땐 갑자기 중단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줄일 것,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수면제가 아니라 원인이 되는 질환을 치료하면 불면도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밤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깨는 분은 전립선 비대증이나 과민성 방광일 수 있고 가슴이 답답해서 잠이 안 오는 분은 심장질환이나 폐질환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울증, 불안장애, 갱년기 증상, 치매 초기 증상이 불면증으로 먼저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는 단순히 수면제를 주는 게 아니라 근본 질환을 찾는 게 우선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병원을 찾아야 할까요? 잠이 안 와서 누운 채로 1시간 이상 뒤척이는 날이 일주일에 3일 이상, 새벽에 깨고 나서 다시 잠들지 못하는 경우가 한 달 이상 지속, 수면 문제로 낮에 지속적인 피로, 졸림, 우울감, 기억력 저하를 경험, 불면이 내 삶을 심각하게 방해한다고 느껴질 때, 이 중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더 이상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병원 진료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불면증 진료는 내과나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한 경우 수면 클리닉이나 수면센터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수면 클리닉에서는 수면다원 검사라는 정밀 검사를 통해 실제 밤사이 수면의 양과 질, 중간에 깨는 횟수, 호흡 상태, 뇌파 활동, 다리 움직임까지 측정해 줍니다. 이를 통해 단순 불면인지 수면 무호흡증이나 렘수면 장애 같은 다른 질환이 동반된 것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검사는 한 번만 받아도 이후 치료 방향을 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원도 많고 병원에 따라 1박 2일 정도의 검사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약 없이 평생 잘 자는 습관, 시니어분들을 위한 수면 장기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낮에 햇빛을 충분히 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햇빛은 뇌의 생체 리듬을 조절하고 밤에 멜라토닌을 잘 분비하게 도와줍니다. 가능하면 매일 오전 9시부터 11시 사이 30분 정도의 햇빛 산책을 권장드립니다. 둘째, 아침 기상 시간은 매일 일정하게 유지해주세요. 잠이 부족하더라도 늦잠을 자지 말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면 뇌가 서서히 리듬을 회복하게 됩니다. 셋째, 감정 정리 습관을 들이세요. 감정을 품고 자는 밤은 늘 뒤척이게 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는 감사일기, 혹은 하루를 돌아보며 짧게 쓰는 기록 노트는 뇌에 편안한 신호를 줍니다. 넷째, 수면을 위한 루틴은 평생의 습관이라고 생각해주세요. 티 한 잔, 조명 조절, 스트레칭, 조용한 음악 듣기 같은 일련의 준비 활동은 수면에 진입하는 정서적 예고장 역할을 합니다. 습관은 시간이 지나면 뇌에 자동으로 새겨지고 그게 결국 여러분을 자연스러운 잠으로 인도합니다. 불면증은 결코 쉽게 봐서는 안 되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신다면 수면은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옵니다. 잘 자는 밤은 건강한 낮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따뜻하고 편안한 밤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